안녕하세요. 머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재선을 선언 후 앞으로 증시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최근 약 두어 달 동안은 증시 상황이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브라질 국채를 제외하고는 재미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채도 괜찮았고 지수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꽤 재미있었던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우선은 5월 5일날 지난 5월 5일날 트럼프가 트위터로 중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 자체를 틀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트위터로 발표를 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약 2달 기간 동안 조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살짝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로 우리 G20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에서 열리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제 트위터로 전화상으로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만남은 성사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시진핑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란 얘기죠. 그러면 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시진핑을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려고 하고 뭐 그 이전에 5월 5일날 충분히 만날 수 있었던 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시장 분위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 잡아야 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말하는 발언들 중심으로 그 트럼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뉴스들로 한번 시장을 한번 예측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출정식이 있었죠. 2020년에 재선을 도전하겠다라고 드디어 트럼프가 출정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트럼프 재선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연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지를 이제 주목하게 됐는데요. 먼저 아베에게 너가 먼저 좀 우리 미국 시다발이니까 일본 너네들이 먼저 본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일본은 역시나 화답을 했습니다. 무기도 많이 수입한다 그러고 관세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진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화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을 최우선 우방 국가로 표방을 하면서 멕시코에게도 이제 얼음장을 놓는 분위기였는데 멕시코와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이제 해체가 되고 새로운 협정을 맺었죠. UCMA라는 이제 새로운 USMCA라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아직 비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 멕시코가 먼저 총대를 맺죠.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가 먼저 이 무역 협정에 대한 내용 부분을 비준하는 것을 멕시코에서 먼저 총대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뉴스가 멕시코에서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에 대한 관련된 뉴스들은 물론 중동 지역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트럼프가 친필로 김정은에게 우편을 발송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북미 간의 관계, 한반도 관계에 있어가지고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가 한국 시장에서는 대북 관련주가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국제 시장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대해서 선언한 이후로는 환율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트럼프의 행보가 신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진핑과의 통화가 있었죠. 오사카에서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은 왜 시진핑과 트럼프가 오사카에서 만나려고 하는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먼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2017년도 때는 시진핑과 트럼프 관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갔었죠. 트럼프가 시진핑을 자신의 별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두세 번의 만남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이러한 관계 자체가 2018년도 때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도 안 좋게 되었었는데요. 무역 협상 자체는 거의 5월 6일날 5월 9일날 경우로 해서 이제 휴전이 끝나고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때 트위터 한 방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트위터 한 방으로 모든 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뜸 전화를 해서 시진핑을 불러낸 거죠. 시진핑은 내심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왜 또 지랄이야 이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한 번 너한테 속으면은 내가 이제 시진핑이 아니고 김진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글을 달아봤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경계하고 있고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G20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을 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님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줬는데요. 이 사진은 아마도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기보다는 트럼프 똑똑히 봐, 나는 너보다 김정은과 관계가 더 가까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G20 정상회담, 오사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시진핑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또는 어떤 메시지를 전 세계에, 특히 북한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는 재선을 도전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타임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선 일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미국의 대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간선제 어떤 식으로 관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2020년 2월 11일 뉴햄퍼셔 프라이머리로 경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선을 시작으로 최종적 2020년 11월 3일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우월하다, 그리고 나의 업적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내세울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하나 둘 요소의
이제 트럼프가 불꽃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패들은 지금 당장에 나온다기는 보기 힘들어요. 지난번 5월 5일 날 트위터로 중국 간의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깨졌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갑작스러운 뭔가를 내세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발표를 한다. 극적이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기에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행보 자체를 봤을 때는 큰 기대보다는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트럼프는 재선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경기 부양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의지,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게 본인의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2020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트럼프 속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브라질 국채 또는 브라질 펀드 뭐 이런 쪽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부 국내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는 미국의 5G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전략을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은 브라질 채권 및 펀드는 홀딩을 하시고 신규 매수는 보류하신다. 이유는 지금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 10년 만기 브라질 채권 이자율이 7.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질 채권 가격이 헤아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라질과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은 약 300원에서 305원 뭐 이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큰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거나 희망을 준다고 하면은 헤아라 환율 자체가 지금 310원, 305원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예정대로 OECD에 가입을 하게 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은 원화보다는 당분간은 헤아라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뭐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하지만 12월 1, 2월까지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그 상황보다는 지금 시점은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고 채권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이전보다 조금 많이 낮춘 상태에서 이자만 이렇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비과세 이자를 가져가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 7월 초, 그러니까 6월달 연금개혁 관련돼서 브라질에서 나오는 시간을 보시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매수하시는 거,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는 지수에 대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전까지는 중국 내수 소비재, 평안보험이라든지 중국 국제 또는 해천미약 같은 이런 중국 개별 종목, 소비재 중심의 개별 종목을 제안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 ETF가 될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4월부터 5월까지는 상해 시장이나 심전 시장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자금이 계속적으로 순 유출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5월 후반부터 해서 이제는 6월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의 흐름 자체가 본격적으로 대량 순매수가 일어난다고는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하나둘,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는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야 되는,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살짝 던져줄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선거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로 시작하시는데, 이제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대한 투자를 제안을 드리며, 이 매수라는 게 지금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올해 한 10월까지 기간을 두시고 약 7, 8, 9, 3개월에 거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10월이나 11월부터 이제 중국의 관군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중국이 조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흐름 보시면서 홀딩 또는 매도 그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은 중국과 반대로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미국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현재 중국보다는 견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볼 만한데요. 관련된 종목은 5G 관련 종목 또는 낙폭 과다했던 우량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제가 구글 알파벳을 분할 매수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해서 구글은 제가 항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단가 자체가 지금 1,100불, 1,000불 이상 가기 때문에 원화로 따져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이죠. 그래서 많은 양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구글보다는 퀄컴을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퀄컴 자체가 지금 트위터 날리고 이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퀄컴을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퀄컴에 대한 분할 매수는 80불이 넘어가면은 이제 퀄컴에 대한 분할 매수는 멈추고 다시 구글로 저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 제가 매수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1, 2, 3년 이렇게 보유한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또는 저희 아들한테 물려주는, 물론 지금 현재 구글 종목 자체가 대부분이 아들 명의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들 계좌, 제 계좌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퀄컴을 매수를 하고, 퀄컴이 80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구글로 저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한국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보다 좀 테마라든지 뉴스 이런 데 많이 급등락을 하게 되고, 주가 흐름을 그렇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 특히 최근에 강한 시장이 한국 시장인데,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최근 1, 2주 사이에 메인들의 자금들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데,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성향이 높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우량 종목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드와 유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골드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시면은 별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공략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